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한양대학교 이기경입니다. 발표 순서는 앞에 발표하셨던 교수님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효율이 50% 이상이며 유해 배출가스가 제로에 가까운 가장 현실적인 동력원으로서 48V 시스템이 추가된 고효율 저공유 엔진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 내연기관이 탑재 대상 범위는 내연기관만을 단일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과 하이브리드와 같은 복합 동력원을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 분은 미래에 대한 밝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도심지 운행 제한이라든지 엄격한 CO2 규제 강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한 자동차 시장 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각종 규제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 모드가 실도로 테스트라고 하죠. RD라고 하는 시험 모드도 굉장히 강화되고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를 시작으로 이미지도 많이 악화되고 따라서 내연기관 생존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내연기관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위의 그림과 같이 내연기관의 부품 수가 전기자동차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나라 고용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그다음 아까 전기자동차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는 아직까지는 원가가 한 1.5배 내지 2.5배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향후 한 6, 7년 정도까지는 내연기관이 캐시프로 역할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비드-19 이후에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의 막대한 투자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내연기관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향후 하이브리드와 전동화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추세가 될 것 같고 내연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여러 전망 기관에 대해서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40% 정도 되지만 그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합치면은 한 80% 정도는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 2030년 이후도 내연기관이 상당 부분 점유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을 베이스로 해서 자동차 시장의 대응 전략들은 어떤 한 가지 동력원에 당장 집중하다기보다는 각 동력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의 효율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의 배터리 기술들 아니면은 충전 인프라 확충들 그다음에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연료 이와 같은 적용 등을 통해서 각 동력원 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 발전이 당분간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에 전망을 드렸지만 국가별로도 정책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최근 트럼프 정부 들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미온적인 반면에 중국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 유럽, 미국의 순서로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이것도 앞에서 이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 합동부처에서 2030년 친환경 자동차, 즉 미래 자동차 보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 수소 전기차 판매 비중이 연간 신차 판매의 33% 정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예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0% 가까이는 내연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내연기관 또한 미래화를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최근 내연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ACA 차원 전주기 분석에 의한 CO2 배출하고 그다음 배터리 기술이 생각보다 좀 정체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 최근 코비드-19에 따른 투자 지원 문제 등으로 전기 자동차의 전망이 조금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최근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는 다시 내연기관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에 나와 있듯이 현재 존재하는 내연기관의 기술들만 잘 조합하더라도 열 효율 한 50% 정도는 달성되는 시나리오가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토요타라든지 그 다음에 리카르도 같은 회사들이나 연구소에서도 초희박 연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킹 프리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미 한 50%에 육박하는 프로토타입 내연기관 기술들은 개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떤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본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두 개, 이중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 같은 경우는 큰 관심이 없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BMW라든지 이제 폭스바겐, 앞으로 피드백이 어떤 걸 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네.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이런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디젤 게이트라고 하는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폭스바겐, BMW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큰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 시책인 전기 자동차를 많이 따라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회사들, 토요타라든지 혼다 같은 경우는 신엔진 기술, 이런 기술 쪽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나라 현대라든지 다임러 벤처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내연기관 전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회사들의 과정을 보더라도 어느 한 개의 정책 기술에 편중됨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자동차 정책들 방향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일본, 미국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연료 또는 신재생 연료, efuel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연구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며, 독일은 주로 전동화를 위한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CO2 배출이 작고 아우토반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연비가 좋은 엔진으로 여전히 디젤 엔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치중하면서 초이박 연소를 통한 고효율 가솔린 엔진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올해부터 내연기관 사이즈별로 연비 25% 개선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래 내연기관도 어떤 이제 구체적인 개발 목표로 열 효율은 한 50% 이상, 뭐 53%, 55%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션은 90% 이상 줄여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와 같은 미래 내연기관에 대한 개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이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여주는 바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 이제 다른 친환경 자동차와 다르게 내연기관은 벌써 1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면은 목표가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나 이 많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내연기관의 향후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이제 연소 시스템 쪽에서 뭐 초희박이라든지 노킹 프리라든지 이런 연소 기술들이 중요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료 분사 쪽에서도 초고압 GDI, 다이렉트 인젝션, 그다음 요즘 또 물 분사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엔진 부품 쪽에서는 압축비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압축비 VCR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최근 도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최적화 면에서는 48V 시스템, 그다음에 버려지는 배기 에너지를 회수하는 회수 시스템, 이와 같은 연구 전략들을 도입하게 되면은 연료율 50% 이상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고, 여기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은 해야 될 솔루션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해야 될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 기관에서 이 많은 아이템들을 다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아이템별로 지원 정책이 있어야지만이 고효율 저공해 내연기관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엔진 기술에다가 바이오매스 연료라든지 CO2 프리 연료, 이와 같은 연료 기술들을 적용하면은 내연기관 열 효율이 더욱 향상이 돼서 만약 열 효율을 목표대로 한 50%가 넘고 그다음 신재생 연료를 한 20% 정도 사용하면은 전주기 분석에 의한 CO2 배출 면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충분히 전기 자동차와 경쟁할 만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신연소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처리 최적 제어 이런 기술들이 현재 기술 개발 전략으로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내연기관의 미래상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스파크 플러그에 의한 가솔린 엔진의 연소 방식과 자차커를 이용하는 디젤 엔진의 연소 방식이 따로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장점들을 융합한 예를 들어서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노킹에 대한 위험도를 없앤 자차화 연소라든지 디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PM이라든지 낙스 같은 유해 배출물을 줄이기 위해서 가솔린 엔진의 연소 패턴을 도입하는 HCV 엔진이라든지 이와 같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장점들만 딴 이와 같은 새로운 컨셉의 엔진들이 주류를 이룰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전체의 미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연기관의 효율을 극대화한 내연기관을 48V 시스템과 결합한 일종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와 같은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정책 제안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좀 안타까운 여러 기관에서 이제 소식을 듣기 요즘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좀 침체가 돼서 중소 부품업체들이 자금난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에 어떤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많은 금융기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앞으로 없어질 산업이라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통해서 내연기관 향후 수십 년 동안 자동차의 주요 동력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제 바람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19에 따른 재정 악화로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재원 확보에 필요한 고효율 내연기관 과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 역시 또 최근 코비드 사태로 해외로부터 부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품 조달이 항상 가능하도록 국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고도화를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로 보면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정부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